어젯밤 10시 30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미국 물가지표 때문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 CPI 7.7% 나왔죠. 6월 이후에 4개월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게다가 시장 전망치 8.0%보다 0.3%포인트 더 낮았다는 부분이죠. 월가에서는요, 이번 10월 CPI를 부정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10월 물가지표가 8%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고,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물가지표를 보면서 더욱 강경한 통화정책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금리가 당초 시장의 전망인 5%대가 아닌 6%대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공포 섞인 전망이 계속 나왔다는 부분이죠. 특히 최근에 유럽에서 발표된 물가지표도요, 불안감을 키우게 했어요. 유로존 물가 상승률 10월 속보치가 10.7% 나왔습니다. 유럽도요, 10.1%였어요. 인플레이션의 둔화 조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CPI 발표에서 고무적이었던 거는요, 바로 근원 CPI였습니다. 6.3%가 나왔어요. 지난달 6.6% 대비 0.3%포인트 낮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근원 CPI가요, 헤드라인 수치와 다르게 계속 고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헤드라인 CP는 뭐 3개월 연속 낮아진다 하더라도 얘는 계속 고점 수준에서 6.6 이루고 있네. 야, 그러면 이거 물가 안정된 건 맞아? 연준에서도 이런 근원 CPI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근원 CPI 상승률 둔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요, 바로 중고차 가격 둔화입니다. 한때 카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자동차와 인플레이션 합성어, 그만큼 중고차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물가 부담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차량 수요 감소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중고차 상승률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2.4%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곧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자동차 할부 금리가 크게 치솟으면서 신차 계약자들의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미국 증시는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5%대 급등 중이고요. S&P도 3%대 급등 중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는 108까지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간에 원달러 환율은 1354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급락을 했습니다. 3.88%를 기록했어요. 무려 27bp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와, 이렇게까지 급락을 할 수 있군요.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FOMC에서는 빅스텝이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반반이었다가 갑자기 빅스텝 확률이 80%로 껑충 뛰어 올라 버렸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년 통화정책도요, 점진적인 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때 6%대까지 올라갈 거란 무시무시한 전망에서 야, 이 정도면 최종금리 5%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3월 FOMC에서 5% 맞추고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거다. 그러면은 올해 12월에 50bp 인상,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25bp 인상을 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첫 금리 인하 기대감도 빨라졌습니다. 원래 12월 금리 인하가 아닌 내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향후 물가 전망도 좋아요. 왜냐면 8월 주택가격 지수가 13% 상승을 했어요. 이게 전년 대비로는 엄청난 상승률이지만 이 상승세가 역대 최고속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고 내년에는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못지않은 부동산 시장 충격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빨리빨리 떨어지는 계기가 될 거다. 왜냐면은 주거비가 미국 근원 CPI에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럼 주거비가 뚝뚝 떨어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이고 통화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망도 물가가 계속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국제유가나 중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국제유가가 한때 92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5불까지 떨어졌어요.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과 그리고 산유국의 감산 부분도 먹히지 않고 계속해서 유가가 낮아지는 모습이 이어지더라.
게다가 11월 9일날 발표됐던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척도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번에 미국이나 유럽의 물가 불안, 결국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으로 시작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네. 그러면은 앞으로 물가 불안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공포적인 수준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인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7.7%라는 거 과거 9.1%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지만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에는 한참 웃도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기존에 계획된 통화정책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려갈 거고요. 대한민국도 좋든 싫든 기준금리 인상 행렬에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금융연구원하고 한국금융연구원하고 하나금융연구원하고 내년에 상반기 기준금리가 3.75%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5나 3.5까지 맞추고 내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거죠. 한국 부동산 시장은요, 시장금리가 아닌 정책금리와 연계가 됩니다. 코픽스 연동 대출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금리,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전세대출금리도 낮아지면서 전세값 상승 그리고 매매값도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금리를 일부 반영하는 상품이 있는 주담대 금리는요, 내년 초부터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변화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진짜 부동산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는요,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을 할 겁니다. 이번 물가지표 발표로 미국 금리가 6%가 아니 한국 금리가 5%까지 오르니 이런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년 초까지 예고된 통화정책은 진행된다는 것은 변하지가 않다는 거죠. 당장의 부동산 하락세를 바꿀 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이런 최악의 물가 불안에 따른 긴축 그리고 이런 고강도 긴축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신호가 하나 둘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참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이제 무주택자로 못 살겠다. 전세살이 못하겠다. 그런데 마침 전월세 만기가 됐는데 폭락이 왔네. 그래서 저희 쇼킹부동산은 2023년부터 2024년 초 내 집 마련 희망자의 주택 구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약이든 분양이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연말까지 첫 번째로 추가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1월, 2월에 부동산 시장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 추가 하락된 가격에서 여러분들 능력으로 가격을 깎아서 매수를 하시라는 부분이죠. 자,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쇼킹부동산은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내 집 마련을 권하는데 혹시 나의 전월세 만기는 2024년 말이다. 이때 사면 안 되나요? 자, 이번에 집값 하락 기간과 바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2023년부터 2024년 초를 권하는지 꼭 그 시기를 픽스했는지 말입니다. 집은요,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싸게 살려면요, 많이 하락한 지역을 사시면 된다는 거죠. 이 아파트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일시적인 환경상의 변화로 가격이 급락한 단지를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내년에 크게 하락할 지역과 단지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